셋, 둘, 하나, 시작. 그 저번 녹음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 너무 높아. 그 높은 이유가 너무 빨리 얘기하려고 해서 높아진 것 같고, 또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또 발음이 많이 뭉개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 그리고 또 마이크를 너무 내가 멀어졌다가 막 가까워졌다가 막 이래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난 안 들어봐가지고 난 괜찮았어. 너 목소리는 괜찮았어. 근데 너 그 저기 물 삼키는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너는 잘 들리더라고. 이 마이크가 좀 다른 건데. 여튼 뭐 오늘은 내가 저번에 그 항상 보면서 좀 재밌었던 주제를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야. 노인 냄새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거였는데, 왜 흔히들 막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좀 냄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차별적인 발언일 수가 있잖아. 노인 차별적인. 요즘에는 노인이 많은데 그런 또 세대 갈등 같은 거가 좀 조장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그냥 저기 뭐지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니까 뭐 사람 무슨 다큐더라고. 다큐인데 뭐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로 선별이 된 거야. 인종이나 뭐 나이대나 성별이나 이런 게 무작위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그게 뭐 감각에 대해서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흥미로워서 좀 봤거든. 그래서 노인 냄새랑은 존재하는 건가? 어떨 것 같아? 노인 냄새 있는 것 같아? 너가 느끼기에?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세탁이나 목욕에 따라서 좀 뭐 달라지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세탁 때문인지 뭐 그 습관 음. 그런 게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생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물적으로 냄새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애기들도 냄새 다르잖아. 애기 냄새는 확실히 다르지. 음. 애기 냄새는 뭔가 좀 약간 사람들이 왜 강아지 발바닥 막 냄새 맡으면서 막 꼬순내 난다고 하면서 막 킁킁대는 사람들이 있거든. 고양이 발바닥 하고, 그 왜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이 젤리 같은 부분이 있잖아, 발바닥에. 거길 막 냄새 맡으면서 막 꼬순내다 막 이러면서 막 킁킁킁 맡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 좀 비슷하듯이 좀 애기들도 좀 약간 좀 달달하다 해야 되나 고소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좀 그런 좀 애기 냄새가 확실히 나긴 나지. 근데 보통은 뭐 살냄새라고 하지. 살냄새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큐를 봤는데, 이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입장을 시켜. 한 방에는 전부 노인이고 한 방에는 이제 전부 청년이야. 그 성별 이런 거는 무작위로 섞여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맡았을 때는 거의 못 맞춰. 반반이야. 그냥 뭐 맞추는 사람도 있고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예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맞추는데, 하여튼 반반 확률로 틀렸다 맞았다 하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다 내보낸 다음에 운동을 좀 시켜. 팔 벌려 뛰기나 뭐 이런 거. 그걸 시키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시 맞게 했거든. 거의 90%가 맞춰. 90%가 맞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들고 한 40대 이후부터는 인체 유기화학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냄새가 나는 유기화학물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많이 발생한대, 40대 이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맡게 되면은 좀 그런 냄새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인 냄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발현이 되는 건데,
그게 채취를 통해서 많이 발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말들 있잖아. 막 호레비 냄새 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호랩이라는 뜻은 혼자 사니까 뭐 씻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뭐 땀이나 이런 거가 그대로 있는데 냄새가 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노인 냄새나 뭐 이런 것도 생활 습관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이 냄새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됐었대. 그러니까 뭐 페로몬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이성인지, 그래서 그 냄새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 배우자로 골랐던가 뭐 이랬다는 거야. 근데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게, 굳이 이거는 조금 다른, 조금 시각이 있는데 굳이 후각으로 그거를 맞췄을까 싶은 거지.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진화돼 와가지고 후각으로 뭐 판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좀 그 가설이 조금 뭐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지. 그 뭐 애플의 그 드라마 뭐였지 그거? 제이슨 모모아 나오는 그 시인가? 시 시? 어둠의 세계인가 뭐. 어둠의 세계. 뭐냐 거기 세계 같으면은 뭐 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뭐 냄새로 혹은 촉각으로 해가지고 배우자를 뭐 골랐다고 쳐도 좀 아닌 것 같거든. 여튼 뭐 그렇긴 한데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뭐 냄새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조금 막 궁금했던 것들이 막 궁금했다기보다는 좀 생각에 좀 잠기게 됐어. 그 시 그것도 좀 생각나고 눈먼 자들의 도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면서 만약에 그 오감이 있잖아. 촉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이제 차치하고 딱 시각과 청각 둘 중에 만약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은 뭘 포기할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넌 뭘 포기할 것 같아? 시각과 청각. 음. 아무래도 청각이지 않을까? 그치. 나도 청각을 포기할 것 같거든. 뭔가 그때 그 애플 그 드라마 봤을 때도 눈 하나 안 보이니까 완전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아예 달라지잖아. 눈이 되게 막 좀 큰 그거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제일 더 또 쉽게 믿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 그때 그 소리 했었잖아. 다른 감각보다 저게 눈 하나가 참 사람 믿음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포기를 하면 오히려 아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보이는 세상보다 더 뭐라 하지, 더 이쁜 세상을 나 혼자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근데 이미 시각이라는 걸 뭔지 안 이상 맛을 한번 봐버린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인 것 같아. 뭐 보였다가 우리 그때 그 소리 했었잖아. 애초에 안 보이는 거랑 보였다가 못 보게 되는 거랑 또 어떤 그 뇌의 그 이미지를 구현해낼 때 보였다가 이제 못 보게 된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가 못 보게 된 사람들은
예전에 봐왔던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애초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색상이야 하고 아무리 손으로 만져도 뭐 어떨지는 계속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을 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어쩌면은 보이는 것보다 더 이쁜 세상을 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내가 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그래도 그래도 그 두 개를 다 시각 청각을 다 경험해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시각을 고르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왜 이제 눈을 감고 막 오랫동안 감고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막 어디 뭐 숲속에 가서 자연 속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소리를 귀 기울이면 이제 그제서야 좀 귀가 이제 좀 더 막 예민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만큼 근데 시각이 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을 많이 한다 이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각이 없으면 내 청각이 얼마나 더 예민해지고 막 예리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은 미지의 세계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시각이 좀 더 포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거기서 왜 설화 같이 전설의 설화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5개의 감각이 마치 어떤 인물인 것 마냥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다 있다가 갑자기 시각이 사라졌잖아. 뭐 신에 의해서인가? 하여튼 뭐 사라졌는데 그 시각이라는 아이가 없어졌어.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넷이 다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서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시각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도 나는 사실 그게 나도 시각을 포기 못할 것 같거든. 그때 뭐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전투신이 있다고 하는데 제이슨 모모아가 나오면 무조건 전투신은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전투신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그거를 상상을 했는데 난 못했는 그거를 나는 난 저런 생각 못했다라고 느낀 게 이렇게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줄에 뭐 진동이나 혹은 뭐 종소리가 조금 짤까락거리면은 여기구나 하고 완전 그냥 무슨 박쥐가 동굴에서 길 찾듯이 여기구나 하고 그냥 칼을 정확한 위치로 그냥 휘두르잖아. 그거 보면서 그다음에 칼도 보이는 사람처럼 휘두는 게 아니라 목을 그을 때도 목에다 칼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동그랗게 꼭 한번 돌리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막 만약에 좀 평평한 대리석 같은 데서 싸우는 거면 주머니에 있는 자갈 같은 걸 막 뿌려가지고 뿌린 다음에 이제 밟는 서로 안 움직이고 누가 조금 움직였다가 밟고 소리 나면은 이제 막 그걸로 따라가고 따라가서 막 하고 하는 거잖아. 마치 그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로만 움직이는 좀비들이 있는 것처럼 딱 소리 들리자마자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공격하고. 맞네, 그런 것도 있었네. 칼 같은 거 휘두를 때도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로로 베거나 대각선으로 베거나 이러는데 그거는 거기다 갖다 댄 다음에 그 살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긋잖아. 그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베지는 거니까. 휘두르질 않잖아. 칼을.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저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왜 정찰꾼이 있잖아. 그 정찰꾼이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정찰꾼도 어차피 뭐 눈 먼 사람이겠지만 바로 옆에서 그냥 듣고 있잖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듣고 있잖아. 숨 죽이고 냄새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청각이 훨씬 더 예민해진 것처럼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런 다리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막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고 막. 맞아.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 쳤을 때 계곡이나 이런 게 큰 위협이 안 되잖아. 딱 보고 물이 어느 정도 저기 멀리 있는 물까지도 어느 정도 깊네?
저기 들어가지 말아야지. 저기까지 가도 여기는 끝까지 얕네. 그러면 지나가고 이러는 건데 계곡이나 이렇게 물소리로 가지고 막 못 지나가고 다리 하나 끊겨가지고 추격대 다 따돌리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내가 보기에는 저 드라마가 이제 시각에 의존 많이 한다는 걸 좀 말을 하고 시각의 중요성 혹은 우리가 어쩌면 내가 보기엔 좀 시각에 너무 의존하면서 놓치는 것들을 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각이 없어지면은 좀 청각이 그거를 좀 메인 감각의 위치를 좀 점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난 좀 어쩌면 또 청각도 청각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좀 요소가 크다는 거겠지. 근데 청각도 청각이지만 약간 그 촉각이라고 해야 되나? 촉각 그런 것도 조금 더 오히려 좀 그게 더 중요한 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예를 들면 그 아까 내가 뭐 후각이 발달을 해서 이제 그걸로써 이 사람이 건강한 이성인지 배우자를 선별할 때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생존에 필요한 거는 후각도 후각이지만 청각도 후각도 뭐 있지만은 촉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이 있는데 이제 뜨거운데 거기다 그냥 얹어서 촉각이 없으면은 그냥 생으로 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그 즉각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왜 흔히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뭐 어떤 감각이 제일 사람을 속이고 있냐 했을 때 뭐 시각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잖아. 몇 번 굴절이 돼서 뇌로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는 게 뭐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그렇게 하는데 촉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만지는 그대로 바로 그 신경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예전에 비행기 조종사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간에 전투기를 몰고 그 비행기 안에 이게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똑바르게 날고 있는지 그게 있는데 그게 없이 야간에 만약에 도시 같은 데를 뒤집은 상태로 날면 어느 순간 거기가 하늘이라고 착각을 한대. 그 빛들이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하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더라고.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건물에 박을 수도 있겠네. 그냥 글로 그냥 쭉 올라갈.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막 그 탑건 리뷰하면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거든. 실제 조종사를 실제 조종사를 했던 전투기 조종수를 했던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이 우리 사람들의 감각, 우리 인간의 감각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었어.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시각을 포기하고 시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청각을 포기했을 때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노래를 이제 못 듣게 되잖아. 근데 노래를 못 듣는다는 게 난 맨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거든. 근데 거기서 막 그런 실험을 해. 사람들을 50대 50으로 나눈 다음에 1시간 동안 한 곳은 슬픈 노래만 들려주고 한 곳은 좋은 노래만 들려주는 거야. 그냥 약간 기쁜 신나는 노래. 막 사람들 막 춤추고 난리가 나. 슬픈 노래 튼 데는 그냥 막 쭉 그냥 앉아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1시간을 거기 노래에 노출시켜 놓고 데리고 와서 어떤 방에 이제 가면은 들어오자마자 그 나이프 던지는 사람이 있어. 큰 단검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단검을 탁 던지는 걸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단검 던지는 마스터다. 단검 마스터인데 저기 서 있겠냐. 그리고 서서 이 던지는 걸 허락하겠냐 이렇게 했을 때 슬픈 노래를 들었던 사람은 한 반 정도인가? 반 정도만 오케이 하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신나는 노래 들은 사람은 거의 한 90%가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찌됐건 그 용기를 좀 붙돋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이 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근거를 이렇게 막 많이 못 찾았잖아. 그냥 음악 들으면 기분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서 있고 막 용기를 처음부터 원래부터 용기를 그렇게 막 무릅쓰던 성격도 아니었대 본인들을. 근데도 그냥 과감하게 가서 서 있더라고. 그거 보고 다시 생각하는 게, 야, 그럼 청각도 좀 중요한 건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딱 생각 든 게 원래부터 보다가 못 본 사람은 뭐 사물들이 이미지가 원래 기억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떠올리겠지만 원래 못 보던 사람은 무슨 이미지를 떠올릴까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쩌면 뭐 대표적으로 막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다음에 운명이라는 거를 청각 잃은 다음에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베토벤도 그 전에는 들었던 음을 계속 기억을 해서 뭐 한 거잖아. 뭐 실로 이에 물어가지고 뭐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어찌됐건 그 진동을 느끼더라도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상태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베토벤이어도 처음부터 노래를 아예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면은 그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냥 천부적이어가지고 더 막 새로운 게 나왔을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근데 노래의 뭐 효과 중에 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하모니적인 것도 있다 하더라고. 하모니. 되게 막 그냥 오케스트라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악기가 되게 복잡하게 서로 연주를 하는데 그 수많은 악기가 그게 딱 다 조화롭게 그게 들리게 딱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뭐 혼란 속에서 질서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뭐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 하모니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왠진 모르지만 음악 듣는 게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대중음악이라고 해도 몇 가지 악기가 각자 소리를 내는데 이게 되게 조화롭게 한 곡으로 그냥 나온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자체가 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뭐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잘 어우러지면서 그게 사람들을 하여금 혼돈 속에서 질서를 느끼게끔 했다. 뭐 찾는 거지. 질서를 찾는 것처럼 아주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 뭐 어쩌면 우리의 감각들하고 똑같은 거네. 예를 들면은 감각이 5개가 다 있는데 흔히들 막 음식 먹을 때 눈으로 한번, 냄새로 한번,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소리로도 한번 먹잖아. 막 이렇게 뭐 바삭바삭한 거를 뭐 이렇게 씹을 때 막 그 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맛으로 먹고 뭐 그다음에 또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뭐 그런 촉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5개가 다 만족이 됐을 때 이제 조금 그게 뭐 좀 완벽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어떤 음식이든.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장 좀 좋아하는, 추구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 이게 잘 어우러진다. 질서 있는 것. 질서 부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게 좀 근데 의미가 크지. 질서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다 이제 어쨌든 살아가면서 뭐 계속 나만의 계속 그런 길을 닦아 나가는 거니까. 옛날에 질서하니까 그 생각나네 갑자기. 그 장자의 그 장자가 이제 그 이야기들로 돼 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혼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왕들이 골치를 겪고 있어가지고 혼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 혼돈이라는 사람은
얼굴만 있고 눈, 코, 입, 귀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왕들이 이제 혼돈이 자기의 그 문제나 어려움을 다 해결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너 막 혼돈한테 막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혼돈한테 눈, 코, 입, 귀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뚫어준 거야. 얼굴에서 뚫어줬는데 이제 마지막 이게 몇 개야? 7개잖아 구멍이. 마지막 7번째 구멍을 뚫었을 때 혼돈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또 거기다 질서를 부여를 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혼돈을 너무 그냥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인간의 욕심이다. 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질서가 과해졌다라는 좀 그런 그렇지. 뜻인 거죠. 그렇지. 그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렇지. 혼돈과 질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뭐 장자가 항상 그런 거잖아. 그 막 음의 양이 있고 양의 음이 있고 흑과 백 뭐 이런 건데 자꾸 순환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혼돈이 이제 구멍이 뚫려서 뭐 죽었다. 그러니까 나만의 질서를 거기다 사람들한테 좀 강요하는 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 내가 봤을 땐 질서도 좀 과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이면 또 그렇다는 거겠지. 혼돈도 혼돈이지만 질서도 너무 과해지면 좀 지루해지고 꽉 막혀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막 그 도가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막 맞아. 형이 음양 얘기하듯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잖아. 그치. 이게 그 태극 문양에 보면은 이게 반반이고 서로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고 또 거기에 하얀색 부분에는 중간에 검은색 점이 박혀 있고 검은색 부분에는 하얀색 점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한 발 한 발씩 한 발은 혼돈에 한 발은 질서에 내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 라인에 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좀 멀리 간 걸 수도 있지만 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이라는 게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조금 활용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음식에서 질서를 느끼고 뭐 음악에서 질서를 느끼고 이런 걸 보면은 항상 그거를 이제 혼돈 어찌됐건 내가 보기엔 혼돈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질서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질서가 됐던 혼돈이 됐건 그거를 많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항상 그 반대를 느끼려고 하는 거는 그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좀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니까는 일부러 막 불협화음인 노래를 찾아서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까지도 막 듣고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원래는 그냥 완벽한 화음으로만 하다가 불협화음을 써가지고 약간의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행일 때가 있었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막 파격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다른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뭐 이게 음식이야 했는데 그게 또 유행이 될 때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항상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난 근데 조금 약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질문을 좀 바꿨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감각을 느꼈던 상태에서 이제 시각을 포기한다 라고 하면은 뭐 시각이냐 시각이냐 청각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각인 것 같은데, 나는 약간 너가 그래도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청각을 선택할 줄 알았어. 음악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지. 너도 이제 베토벤처럼 음악은 들어봤으니까 뭐 그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면서 시각이냐 청각이냐 했을 때 뭔가 시각이 더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더 막 파고들면은 이제 막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또 뭘 보면은 좀 또 다를 것 같긴 하거든. 막 파도를 봤을 때도 뭐지 막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소리가 따라오잖아. 막 찰싹찰싹. 그냥 그 사진만 봐도 어떤 소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 소리는 어떻게 이 그림을 봤을 때 뭐를 상상을 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좀 더 새로운 세계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눈이 안 보인 상태로 세상을 아마 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였을 때 좀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가 좀 더 궁금한 것 같고. 근데 그냥 내가 뭘 고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난 그냥 단순하게 눈이 보이는 게 그래도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그때 그 시 그것만 봐도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어떤 돌 모양인가 돌 크기인가 이거에 따라서 줄로 이렇게 돌을 막 구슬처럼 꿰놓잖아. 그 다음에 이걸 더듬거리면서 이랬구나 막 편지 주고받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언어 체계가 바뀌는 거지. 나는 그때도 좀 신기했어. 말은 어떻게 배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뭐 말은 뭐 이어져 나간 그게 완전히 그 세계가 처음 딱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시력이 있었는데 사라진 상태니까는 뭐 계속 유전적으로 이렇게 이어왔을 수는 있겠는데 여튼 그것도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거 옛날에 막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노인들이 자기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은 실제로 좀 젊어진다? 젊은 뭐 호르몬이 나온다? 뭐 자기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 막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좀 그런 게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뭐 기억력을 다 막 까먹잖아. 알츠하이머가 이제 기억 상실 같은 거니까. 근데 제일 오래 남아 있는 게 음악에 관련된 기억이래. 토니 베넷인가 그때? 그 할아버지 90세 넘은 재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진짜 다 기억 못 하는데 무대 서면은 그 노래 막 엄청 잘하잖아. 아직도 공연 막 하고 그러시던데 막. 뭐 저번에 누구지? 레이디 가가였나 두아리파였나 뭐 누구랑 하는 걸 봤거든. 얼마 전인데. 근데도 노래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게 좀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좀 자극이 좀 많이 남나 봐. 그래서 왜 막 옛날 영어 단어나 뭐 외울 때 그 붙여가지고 하면은 뭐 잘 외워진다 막 그랬잖아. 나 옛날에 기억하는 게 아직도 내가 시 같은 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배울 때 시 같은 거를 외우라고 하잖아. 국어 시간에 항상. 근데 그때는 잘 못 안 외우고 외우기도 싫어했고 잘 못 외웠는데 그 수업 시간 전에 무슨 약간 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좀 수업 준비 전 기다리고 있던 막 그런 게 있었잖아. 막 그걸로 막 경쟁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꼭 그 노래 음에 붙여서 그 시를 불렀거든. 그 노래처럼. 근데 그 노래에 붙였던 시들은 아직도 기억나.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음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시들이 좀 기억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딱 그 노래 들으면 뭐 어떤 특정 상황일 때 특정 기간에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 때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 막.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계속 그 제주도 여행 때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잖아. 내가 그 친구들이랑 막 일을 했을 때 그때는 당시 뭐 옛날에 유행했던 뭐 우리 옛날에 그때 유행했던 뭐 그런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는 것처럼 다 막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음악이 막 그 기억을 담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다음부터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테마 음악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플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놓으면은 나중에 그 노래 딱 틀어주면서 우리 이때 이런 여행 갔었는데 재밌었지 하면서 그 노래 딱 틀면은 그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은 함께 추억에 빠지기 좋겠다.
그지. 약간 애프터 파티 같은 거를 하면은 모임을 하면은 근데 이제 플레이리스트보다는 이제 그냥 노래 그냥 음. 노래를 그냥 하나만 한두 개를 그냥 주구장창 그냥 어, 조금 작게 잔잔하게라도 그게 효과가 그냥 직방이겠지. 짜증은 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건 좀 PTSD처럼 외상후증후군 같은 거요? 오는 사람도 있겠지. 아 그때 걔 막 그 여행 때 그 노래 하나만 계속 틀었잖아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한 곡만 꽂혀서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나도 막 가끔씩 그렇게 한 곡만 들을 때가 있는데 그 곡을 나중에 들으면 그 예전에 그 노래만 들어 막 하나 그 노래만 계속 들었을 때 그 기간이 떠올라. 나는 여행도 아니었는데.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컬러링이랑 또 벨소리를 노래로 해놓는 게 가요로 해놓는 게 좀 많았잖아. 유행처럼. 사랑은 가슴이 시킨단가? 버즈의 뭐 못난 내 사람아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친구 녀석이 핸드폰 벨소리인가 알람 소리로 해놔가지고 그걸 계속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 방학 내내 같이 알람이었어. 알람이었나? 나는 진짜 버즈 노래 좋아하는데 그 노래도 좋은 노래인데 옛날엔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 전만 해도. 그 노래 들으면은 그렇게 짜증이 나. 계속 그 졸릴 때 막 아침에 막 쓸데없이 그 노래 막 계속 틀어지고 하니까 짜증 나더라고. 그거랑 이제 컬러링으로 연결되는 노래인데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이어서 전화를 계속 하면은 그 컬러링이 계속 나오잖아. 야, 난 그 컬러링이 그렇게 싫더라고. 그 컬러링 하면은 이제 그 전화 안 받았을 때 그 짜증이나 이런 게 똑같이 몰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노래 음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억만 남아 있어. 아, 그런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확실히 그런 게 조금 더 오래 이렇게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감각에 의해 속고 있다. 그렇지. 그 감각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음으로써 그때 감정을 막 떠오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인거나 혹은 뇌가 감각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맞지, 그게 감각에 속여 있는 거지. 근데 그 감각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서 그 내가 아까 본 프로그램에서도 실험을 하더라고. 낮은 음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쓴맛이 더 느껴지고 높은 음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단맛이 더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실험을 해봤어. 근데 뭐 음식 종류를 뭐 몇 개를 했어. 근데 크래커랑 뭐 크랜베리랑 뭐 다크 초콜릿 그냥 거의 100%를 그냥 먹인 거야. 근데 웃긴 건 크래커를 먹을 때는 실제로 그 낮은 음을 들려주니까 쓴맛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높은 음을 들려주니까 크래커가 달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또 믿을 게 못 되는 게 크랜베리 주스였거든. 크랜베리 주스를 줬는데 그걸 마실 때는 오히려 완전 정반대가 된 거야. 낮은 음을 들으면서 쓴맛이 좀 없다고 생각하고 높은 음을 들을 때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 좀 쓴맛, 이제 단맛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되게 웃겨. 근데 다크 초콜릿 그 100%를 먹었을 때는 그냥 반응이 다 일정했어. 쓰다고. 못 먹겠다. 막 뱉더라고. 난 미국 사람들이라서 그거 잘 먹을 줄 알았거든.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 못 먹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다 먹고 뭐좀 토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 먹지 그거. 그 쓰긴 써 그게. 근데 막 우리 뭐 드림 카카오 뭐 이런 거 88, 뭐 98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나도 막 90%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긴 해. 그냥 쓴 거를 떠나서 쓴 건 그렇게 안 쓰거든. 떨나 좀. 뭔가 좀 떫어. 좀 텁텁하고 그냥 맛이 없어 그냥.
지금 초콜릿은 또 그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아 맞아. 부드럽지가 않고 좀 거치지. 딱딱하고. 나도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는 편인데 80이 넘어가면 좀 맛이 없더라고. 그것도 좀 약간 혀에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나. 좀 떫게. 그게 떫은 맛이지 사실은. 한 70에서 80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야, 하여튼 그거 막 거기서 그런 실험도 해. 그래서 막 TV를 이렇게 하나 놔둬. 옛날 TV 같은 아날로그 TV 뒤에 뒤통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TV 무게를 맞추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면서 그냥 그거 보고 이제 TV 무게를 맞춰보래. 근데 어떤 곳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어떤 그룹은 구름이 막 떠다니는 화면을 틀어놓고 TV 무게를 맞추라고 하고 어떤 그룹은 벽돌 막 이렇게 막 벽돌이 쏟아지는 화면을 틀어놓고 맞추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그룹은 아예 그냥 꺼놓고 근데 꺼놓고 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좀 이렇게 맞추더라고. 맞추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는 되게 생각했던 게 구름을 보니까 가볍잖아. 구름은 가볍잖아. 그러니까는 TV도 가볍다고 생각해서 실제보다 가볍게 얘기할 것 같다. 평균적으로. 또 벽돌은 무거우니까 TV를 보면서도 무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할 거다 생각을 한 건데 정반대로 구름을 본 사람들이 제일 무겁게 얘기를 하고 벽돌을 본 사람들이 제일 가볍게 얘기한 거야. 근데 구름이랑 벽돌은 일단 구름이 가볍진 않잖아. 그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구름 보고 가벼운 거다 막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내 말은 애초에 뭐 계란이라든지 뭐 진짜 가벼운 거 있잖아. 종이 한 장. 그러니까 그런 게 가벼운 거지. 구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가볍다라고 느끼진 않잖아. 그리고 벽돌도 내가 봤을 때는 TV에 틀 때 벽돌을 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게가 적혀 있는 그런 뭐 아령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막 쇠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무거운 거. 저건 딱 무거운 거란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근데 구름이 가볍다라는 것도 되게 좀 추상적인 되게 은유적인 그런 그렇지.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뭐 누가 구름을 들어봤는데 가볍더라가 아니라 차라리 솜을 그냥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러니까 좀 애초에 좀 TV에 튼 걸 조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근데 그 반대로 딱 나왔잖아.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나도 해석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해석 전에 이거 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비교할 때 비교 대상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뇌과학 그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이제 뇌 어떤 과학자나 뭐 신경과학자 같은 사람들을 모셔와서 인터뷰를 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런 거야. 구름은 가벼우니까 TV는 그거보다 무겁겠지? 해서 무겁게 부르고 벽돌은 무거우니까 그거보단 가볍겠지 해서 가볍게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2번 트위스트를 한 거야. 한번 꺾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많을 때는 내가 보기엔 조금 많이 진짜 속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 그건 좀 일리 있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TV에 막 500kg짜리 어떤 뭐 아령이라든지 뭐 바벨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 보여주고 있는 그 TV를 하라고 하면 저거보다 훨씬 가볍겠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네. 그치. 그러면서 엄청 가볍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원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막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TV만 봤었을 때는 뭐 이거 몇 킬로 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거 엄청 그렇게 안 무거울 것 같은데 가벼울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가볍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많잖아. 막 뭐 이것만 할 때는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음. 뭐 그 전에 막 이거랑 했을 때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 했을 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다 상대적인 그런 거잖아. 근데 달리기 시작 전에도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는데 5km를 다 안 달려본 사람이에요. 살면서 5km라는 걸 다 안 달려본 사람이고 그래서 5km를 처음 뛰러 간 거야. 그러면 진짜 죽음이지. 죽을 맛이잖아. 언제 근데, 끝나나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다 나 빼고 다 뭐 한 평균적으로 막 거의 매일매일 한 30km씩은 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서 5km를 뛰면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도를 안 내고 나랑 맞춰줘서 뛴다고 해도 뭔가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그래 이 사람들 계속 30km 이 사람들 맨날 30km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들 기준에서 그 5km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상대적으로 맨날 30km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5km 그냥 이렇게 좀 처음 뛸 땐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 뭐 계속 이런 말을 하다 보면 5km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내가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말이야. 달리기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5km 한번 뛰어보자 하면 얘가 언제 다 뛰냐 뭐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아니면 뭐 몇 바퀴라고 막 이러면 야 그거 어떻게 다 뛰어 하면서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냥 많이 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혼자 생각을 할 때도 그래 이 사람들은 맨날 30km 뛰는 사람들인데 5km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 좀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형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비슷한데 약간 그거는 더 어떤 느낌이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감각이 그러니까 뇌가 우리를 속이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뇌를 속이는 느낌?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맨날 30km 뛰는데 뭐 5km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뇌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주체하고 객체가 바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괜찮아 5km 정도는 30km 맨날 뛰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5km는 뛰어도 돼 라고 우리가 속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뇌라는 게 만약 인격체라면은 우리가 뇌를 막 속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지. 저 봐봐 저거 뭐 벽돌보다 저게 무겁겠어? 가볍게 얘기해. 이렇게 뇌가 우리한테 막 우리를 속이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똑같은 건데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그 우리 최근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그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제주도에서는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1시간 거리다 하면 되게 멀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에선 얘네 집이랑 얘네 집 사이를 우리 1시간 막 우리 집이랑 얘 집 그 거리가 1시간 걸린다고 하면 서울에선 그렇게 멀다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먼데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가깝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막 서울은 서울에서 서울로 가도 막 가끔씩 막혀서 막 몇 시간 걸리는 것도 막 너무 당연한 거고 막 이러니까 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런 모든 게 좀 막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바뀌다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에서는 뭐 거의 좀 이제 이렇게 주위에 있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차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린대. 그럼 이거는 뭐 내가 진짜 많이 시간을 쏟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원래는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다 동네 친구야. 항상. 근데 이제 서울에도 뭐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울은 또 되게 자주 어디 중간에서 만나자 해서 간 게 1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 중간이 1시간 걸릴 때가 또 막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뭐 양호하지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끔씩 큰맘 먹으면 뭐 대전도 가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뭐 천안도 가고. 그치. 그 가는데 조금 더 내성이 있는 거지.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주도에서는 뭐 1시간 2시간 타면 아예 뭐 그게 바뀌잖아. 시가 바뀌지. 시가 바뀌잖아.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막 1시간 갔다 해도 막 서울 안일 때도 있고 막 당연히 거리상은 또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차가 막혀가지고 막 이제 그런 기준점들이 계속. 근데 이제 그 TV도 저걸 보면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거지. 내가 그 무게에 대한 기준이 갑자기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무거운 걸 보고 이 TV를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가볍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 내가 근데 계속 구름같이 가벼운 걸 계속 들다가 저 TV를 들면 좀 무겁게 느껴질 것 같은데라는 그런 좀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할 때도 좀 무거운 걸 먼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쉬워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치팅일 수도 있는데 뭐 내가 힘이 좀 좋을 때 몸풀기 빼고 힘이 좀 좋을 때 처음 딱 들어갈 때 뭐 예를 들면 뭐 100kg를 들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90kg, 80kg는 사실 그지? 너무 쉽거든.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산 올라가는 것 같고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숙제할 때도 제일 어려운 거, 제일 긴 걸 먼저 해버리면 그거를 막 어렵게 해서 풀고 막 하면은 오히려 괜찮아지는데 그 다음에 쉬운 걸 하게 되는데 또 그럴 때는 내가 좀 방심하면은 그 어려운 건 맞춰놓고 쉬운 건 막 틀리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어찌됐건 마음이 훨씬 편하긴 편하지. 그래서 지금 형이 운동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난 건데 운동 얘기할 때 그것도 있어. 숫자. 숫자. 이게 8개를 한다고 했을 때 세다 보면 4개 때부터 힘들어. 근데 12개를 똑같은 거 12개를 한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면 4개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4개 갔는데 막 언제 다 해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넷을 지나가는데 8개 한다 했었을 때는 넷을 지나가면 나는 그렇거든. 반이 남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은 세다가도 옆에서 만약에 누가 세주고 있다 해도 다시 내가 그냥 1로 시작할 때가 있거든. 하나로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최대한 속여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속여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 반 정도가 왔을 때 항상 내가 좀 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근데 그게 되게 어느 순간 느끼게 딱 심리적인 느낌인 거야. 힘들어하는 게. 그건 이제 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너가 뇌를 속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구나. 하나 계속. 뇌가 나를 속이니까 갑자기 반 정도 됐을 때 다시 하나, 둘, 셋으로. 그러니까 옆에서는 계속 여섯, 일곱 해도 난 하나, 둘, 셋을 하면 확실히 조금은 덜 힘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게 아닌 거지. 그냥 인식인 거지.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애초에 10개 하려고 하고 들어간 거라 8개 하라고 하고 8개 다 했는데 2개 더. 2개 더 하면 갑자기 거기서 힘이 쭉 빠진단 말이야. 뭔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정신 그런 건데. 그렇지. 특히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몇 킬로 3바퀴만 뛸 거다라고 하고 3바퀴를 막 뛰었는데 한 바퀴만 더 뛰어라고 하는 순간 힘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애초에 4바퀴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이고 그렇지. 3바퀴를 뛰었다고 한 바퀴가 더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지. 왜냐면 그게 99바퀴에서 100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3-4바퀴 차이는 그렇게 안 큰데도 그러니까 그게 완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좀 누가 날 좀 속이고 있고 내가 얘를 속이고 있는 건지 얘가 날 속이고 있는 건지 계속 막 싸움하는 거지. 경쟁하고. 특히 운동이 좀 그런 거잖아. 막.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삶으로 딱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잖아. 운동이 좀 직관적이고 설명하기 편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때 주제가 뭐냐면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계속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특히 시각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야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 뇌가 그거를 계속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처리를 안 하는 거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정보를 방대하게. 그리고 또 우리는 보면서 들으면서 또 어디 뭐 느끼고 있고 냄새도 맡고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가 이제 들어오면서 생기는 그 틈들 있잖아. 왜냐면 갑자기 우리를 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가 나면 그 쿵 소리 날 때 시각에 어떤 게 이게 좀 안 들리고 그러나 봐. 안 보이고 그러나 봐. 그게 처리가 안 된다 봐. 근데 하여튼 그 틈들이 있는데 그 틈을 뇌가 채운다는 거야. 뇌가 알아서 정보의 틈을 채운다는 거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기가 임의로 원래 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거겠지 하면서. 이거겠지. 그래서 실제와는 정확하게 똑같지가 않대. 정확하게 똑같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뭐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거기서 예를 든 게 나무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나무 뒤에 호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꼬리를 봐서 저 뒤에 호랑이가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못하면은 그 추리를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거든. 그냥 꼬리만 나무에 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연속성이 없는 거니까 죽는 건데 그 틈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야 뇌가. 근데 경험적으로 채운다고 하는 거 보면은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 내가 보기엔 예를 들면 내가 뭐 8개 하려고 하다가 한 개 더 해서 9개 하고 10개 했어. 그 경험이 계속 쌓여. 그러면은 내가 8개를 하려고 해도 이제 원래는 4개 때 힘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쩌면 6개 때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 틈이라는 거는 뇌가 채우는 건데 뇌를 그 어떤 정신력이든 뭐든 뇌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뇌는 뇌가 임의적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거를 이제 하게 될 거잖아. 어찌됐건 뇌 역시도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얘 원래 뭐 10개 하는 애야. 그러니까 4개까지는 힘들지 않을 수 있어. 6개 정도에 타협 볼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틈이야, 틈. 그 틈을 뇌가 어떻게 채우게 하느냐는 평소에 그 어떤 정신력이나 이런 거를 계속 훈련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발전성 있는 좀 진취적인 내용으로 채울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8개 했을 때 4개 힘든 것처럼 채워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뇌 처리량이 많으니까 어쩌면 명상을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게 정리를 하는 거지. 다 차단을 하고 눈을 감아도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잖아. 솔직히 떠오르지. 20분 동안 눈 감고 있으라고 하는 자더라도 뭐 일단 꿈을 꾸고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계속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계속 어쩌면 명상이라는 게 정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내 여태 들어왔던 그런 이미지들을 그렇지. 이제 딴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한 몇 분간 한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시각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아예 안 들어오게끔 감은 다음에 뇌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그 정보들을 계속 이제 쭉쭉쭉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딱 감아버리면 애가 좀 처리할 여유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다른 걸 차단하니까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근데 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데이비드 가긴스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되게 자주 하는 말이 40% 법칙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에 우리의 힘의 40%만 쓰고 있다.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40%를 벗어나면 이제 막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뇌가 우리를 속여서 그 40%를 못 벗어나게끔 한다. 어떤 막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항상 그래서 비유를 드는 게 스포츠카인데 그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스포츠카여서 그래서 뭐 이거 막 200km, 300km도 달릴 수 있는 차가 90km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90km가 딱 가면은 이게 막 차가 이게 속도가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웅웅 하면서 계속 겉돌고 하잖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 형이 이제 여태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쩌면은 힘들 수는 있어도 이게 나한테는 어쩌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쩌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무게를 몇 개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그런 거지만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 경험에 의해서 뇌가 이제 이게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 가긴스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생존 본능이다. 뇌는 우리를 안전한 곳에 계속 두게 하려고 40%가 좀 지나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단순하게 그냥 운동을 할 때 내가 항상 8개 할 때는 좀 되게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건데 계속 12개를 계속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조금 이제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 이게 내가 부상을 또 당할 수도 있고 막 힘이 계속 딸린 상태로 또 이렇게 들다 보면 어디가 다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 의미로 어쨌든 뇌가 이제 좀 그런 생존 본능으로 우리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건데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형이 아까 얘기한 거랑도 그 틈 얘기할 거랑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그게 뭐라 하지? 좀 깨어 있기가 힘들어. 보면은 막 왜냐면 그러니까 뭐 설득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설득을 당할 때 설득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히 못하는 거야 하고 안 하고 있어.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막 할까? 말까? 막 이런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의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이제 그 어느 날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아니 뭐 요번 주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쉬어야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이 들 때 이제 그거를 계속 의식을 안 하려고 했던 상황이면 오늘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야 돼 라고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을 하려고 하면 막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속이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게 딱 한번 캐치가 될 때가 있는데 그 캐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도 한 바퀴 더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거의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딱 정해놓은 것만 뛰고 그 피니시 라인이 보이면은 그냥 거기 딱 뛰고 그냥 멈출 생각을 하지. 나 오늘 좀 쉬었는데 한 바퀴 더 뛰까?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차라리 막 머릿속에서 배틀이라도 하고 막 논쟁이 뛰어야 돼. 아니야. 더 뛰지 마. 막 이렇게 막 나온 것처럼 막 뭐 천사 아마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아니야 막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돼. 막 차라리 싸우면 내가 그리고 싸우는 그 상황이 보이면 그럼 오늘 얘 편에 서줘서 얘 말을 들어줄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뇌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득 당할 만한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뇌는 나니까. 뇌는 나니까 나를 제일 잘 알고 얘가 무슨 말로 아니면 어떤 감정을 건드려야.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야 하면 경험하게 하면 포기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 음식 매운 거를 줬을 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좀 새콤한 음식을 줬을 땐 얘는 절대 이거를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뇌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그러니까 단점, 나의 약점,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건드니까 근데 나도 그냥 당연하게 내가 또 나의 뇌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나를 또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지.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잘 못하니까 막 그런 느낌인 거 있잖아. 당연하다지. 그 막 내가 예전부터도 어릴 때부터도 그냥 막 허리를 많이 아파했는데 진짜 꽤 길게 동안 허리를 그러니까 난 허리 아파서 이게 잘 안 돼. 막 허리 아파서 잘 못해. 뭐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절대 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는 그냥 쭉 엄청 심한 고통도 아니지만 이 정도의 되게 거슬리는 고통을 계속 쭉 이제 달고 살겠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좀 운동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허리가 통증이 계속 있을 때는 내가 원래 막 점프를 하고 막 농구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점프할 때마다 뭔가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 정도의 고통도 아닌데 괜히 점프를 하면 허리가 그냥 확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거든. 내가 이렇게 세게 팍 점프를 하면 끊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그래서 항상 그 점프나 뭐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100%는 못 뛰는 느낌? 진짜 내가 안간힘을 써서 100%확 하면은 진짜 허리가 아주 확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겁이 있어서. 지금 보면 아니었지. 요즘에는 내가 그냥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내가 뭐 한 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그 겁이 좀 없어졌어. 겁이 없어지니까 좀 더 자유롭게 운동할 때도 더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게 모든 게 좀 오랜 시간 그런 습관 아니면 좀 그런 고정관념들이지. 아니면 이제 뭐 생존 본능. 생존 본능 그지. 근데 그게 생존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생존 고정관념인 거지. 말한 그런 호랑이. 그러니까 형이 호랑이 얘기를 하면 거의 이 수준인 거야. 나무 뒤에 호랑이 꼬리가 보여. 그러면 도망가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그 막 데이비 가긴스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이나 몇 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번 돌아가서라도 한번 나무를 한번 봐보라는 거야. 진짜 호랑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꼬랑지만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새끼 호랑이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아니면 내가 처음 본 동물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짜 호랑이의 그 상황이면 당연히 죽을 수가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겠지. 돌아가야겠지. 그게 맞지만 내 삶 속에서의 그런 4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내 목숨이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수록 내가 좀 더 막 뭐 발전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게 가능하니까 뭐 이제
40%면 막 41%로 42%로 이렇게 막 음. 조금씩 올려봐라. 음. 나의 그 기준치를 계속 조금씩 올려봐라. 음.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래서 뭐 이거 전에도 얘기했던 거랑 또 똑같은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이렇게 못 먹어 저렇게 먹어 막 이런 것처럼 그치 근데 참 보면 근데 그렇게 내가 혼자 그냥 정해놓고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해놓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 마음 깊숙이는 핑계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꽤 많았던 것 같고 뭔가. 지금도 아직 많아 나는. 나도 많아. 나도 근데 많은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아 이것도 이거였나? 이거였어. 막 이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알았지. 막 이런 그거 것처럼 역시도 그지. 했지만 보니까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왜 어떤 말을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불교에서의 그런 부처님이 하는 말이 막 삶은 고통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뭐 삶은 힘들다고 그래 뭐 사람 사는 거 힘들지 막 옛날에 이렇게 알아들었다가 좀 더 막 그런 걸 그냥 더 접하게 되고 다른 막 불교의 아니면 부처님의 말을 계속 더 듣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하는 거였어? 라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제 나 이제 이 말을 완벽히 이해했네 라고 또 살아가다가 또 막 지나다 보니까 그치. 이게 아니라 이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막 계속 그런 게 있잖아 뭔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진짜 그냥 내가 40%를 난 어디가 40%인지 알고 난 이거를 다 할 때마다 마주하고 막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전에 얘기했을 때도 먹는 것도 내가 이거 좀 안 먹는다고 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막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진짜 그 감각들을 계속 원래 했던 것들과 다르게 막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최대한 다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했다가 이제 아니었던 경우가 큰 코 다쳤던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역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올바른 체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코를 다치니까 그냥 최대한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더 또 튀어나올까 차라리 좀 이런 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감각이 속이고 있다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렇지. 감각이 속인다. 그러니까 결국엔 감각을 처리하는 건 두뇌니까 두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고 두뇌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면 진짜 우리는 그냥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 뇌가 만들어낸 거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뇌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뇌가 나긴 하지만 뇌가 만약에 하나의 인격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뇌에 속고 있는 거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뇌를 지배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자꾸 나눠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뇌한테 알려주려면은 이거 더 해도 돼. 너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 뭐 이런 아직 안 식으로.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너 이렇게 나약해지지 마. 이거를 뇌한테 오히려 계속 보여주면서 좀 길들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길들여지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면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속아줄 수가 있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애기들이 막 와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알면서 이렇게 귀여우니까 넘어가 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는 방향이라면은 바로 잡겠지만 엇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네. 내가 그래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는 거 알아.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너가 속이려는 방향은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넘어가 줄게 정도가 되면은 괜찮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내 말은 어찌 됐든 우리가 사는 게 감각에 의해서 계속 속고 사는 거면 내가 속고 싶은 대로 속겠다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떻게 됐든 나는 내가 속고 싶은 대로 속겠다 이거잖아. 어차피 속아야 되는 삶이면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막 떠들었어. 그 말을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듣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얘기하는 것도 날 속이고 있는 거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나만의 진실을 혼자 만들어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막 뭐 A라고 막 떠들어도 나는 그래서 그래서 B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감각이 예를 들어 어차피 살아가는 게 감각한테 계속 속아가면서 사는 거면 이제 그냥 내 입맛대로 살겠다. 내 입맛대로 속겠다라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너는 지져라. 난 갈 길 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 네가 속일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속을래. 맞아 이런 느낌인 거지. 결정권은 내가 갖겠다. 근데 그게 힘들지. 그게 힘든 건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감각들한테 계속 속는 거라면 차라리 그 길이 더 좋지 않을까. 진짜 힘든 게 계속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계속 노력을 해서 막 더 해가지고 뇌를 더 좀 힘듦에 노출돼 있는 그 경험치를 쌓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너가 말한 게 그것도 힘들겠지만 너가 말한 것도 힘들겠지만 마인드만 될 수 있다면은 그 생각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속은 다음에 그렇게 살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지. 그래서 뭔가 좀 계속 제3자 입장으로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잦아지겠지만 이건 또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지? 하면서 또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하고 이렇게 그럼 난 이렇게 속을래 하면서 계속 또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계속 어쩌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어떤 자기 객관화 이런 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기 객관화. 제3자의 입장으로서 좀 멀리서 보면서 나를 타인화 시킨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힘듦이나 뭐 이런 어떤 주관적 감정이 다 배제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래 이거는 더 할 수 있어.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가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 객관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갑자기. 하여튼 그 기준점을 얘기를 하면은 좀 웃긴 건 죽어도 안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서 쉬워져 뭐 이런 게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달리기. 음. 솔직히 그냥 운동하는 거는 쉬워지는 것 같거든. 근데 참 그 달리기라는 거는 좀 안 쉬워지는 것 같아. 당연히 또 어떤 속도로 뭐 되게 짧게 뛰고 뭐 이러면은 쉬워지겠지만 나한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한다. 존재하는 것 같은 막 음식도 어떤 것들은 자제해서 계속 안 먹고 하는 게 안 먹다 보면 이제는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살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 게 있듯이 그냥 쓴 걸 계속 먹는다고 이게 막 안 써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 맛있어 막 그러니까 계속 쓴 것들 있잖아. 계속 쓴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기준점을 올리는 나만의 기준점을 계속 올리는 방법이 아니면 좀 이렇게 내가 속지 않게끔 조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한테 계속 쓴 것들이잖아. 그걸 하나를 찾아서 그걸 그냥 그거 하나는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그냥 그게. 그럼 하루에 그거는 한 입은 꼭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걸 먹으면 이제 그 쓴 걸 먹잖아. 그러면 계속 그날 하루는 조금은 안 먹었을 때보단 조금은 깨 있는 것 같거든. 좀 더 캐치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나는 그거 제일 요즘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예를 들 수 있는 게 찬물 샤워가 이쯤 되면 적응되겠지 해도 적응이 안 돼. 난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게 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왜냐면 추우면 죽으니까 인간은. 근데 적응이 안 되는데 뭔가 그거 하나 해놓고 나면은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 다음날 뭐 괜찮아지지 않거든.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제 뭐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건 처음 했었을 때는 좀 호들갑을 많이 떨었다면 지금은 조금 들어가서 좀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좀 더 차분하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거 말고는 막 이제는 하나도 안 차가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면 들어갈 때 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들어가지지가 않고 들어갈 때는 항상 뭔가 좀 머뭇거리게 되고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 쓴맛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적응이 절대 안 돼. 적응이 절대 안 돼서. 근데 그걸 하면은 조금은 이제 큰 일을 했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나를 이제 깨게 하는 것 같아. 큰 일을 했다는 뭔가 그걸 하고 갑자기 이제 퍼진다 이런 느낌이구나. 끝나는 느낌이 나는 좀 드는데 나는 이제 맞아 막 40%를 넘어야지 막 이런 약간 좀 시동을 거는 느낌이구나.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이제 그런 그쪽에 이제 그런 뭐라지 의식들 인식들을 깨우는 거지. 예를 들어 찬물 샤워를 안 하고 좀 막 되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오늘 하루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했다고 하면 내가 막 뭐 달달한 거 막 그냥 진짜 초콜릿 좋아하니까 막 아침에 막 초콜릿 먹고 막 아침밥 먹고 또 디저트로 초콜릿 먹고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그 캐치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뇌한테 잘 속게 되는 거지. 음.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걸로 얘기를 하면 뇌한테 훨씬 더 잘 속아지는 건데 진짜 제일 하기 싫은 찬물로 하루를 시작을 했다. 그 뇌가 이제 좀 날 속이기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는 가능할지언정 뇌가 속이는 거는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네. 조금 그래도 완벽하게 다 막 안 속는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그런 방심을 좀 덜하게 된다 이거지.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 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치.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막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이제 하면은 몸에도 어느 정도는 좋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런 건강도 따라오니까 더 하게 되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 겸사겸사. 그지?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네가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인 거네. 진짜 그리고 안 속으려고. 안 속으려고 내가 좀 다짐을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다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지? 이제 그 다짐을 이제 앉아서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나는 좀 잘 안 되더라.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는 거는 나는 조금 나한테 너무 약하더라. 그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막 명상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어떤 좀 위대한 어떤 고승들, 명상의 마스터들은 그 금방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객관화시키고 막 이런 게 도달할 수 있는데 너 같은 경우는 너가 말한 대로 따지면은 좀 아직 그런 거에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야지만 어느 그치. 정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계속 채택하는 거잖아. 싫은 거나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거를. 근데 명상도 근데 진짜 되게 뭐 곤욕이면 곤욕이야. 그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 그것도 그래서 꽤 힘든 그것들이어서. 그렇지. 그게 막 쉽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감각적인 것들에 좀 깨어 있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근데 나도 달리기도 달리기지만 찬물은 내가 봤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적응한다는 게 그냥 이제는 뭐 안 차가워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온도는 좀 쉬워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좀 덜 차갑네 이건 있어. 쉬워지긴 하는데 뭐가 적응이 안 되냐면 처음 들어갈 때 찬물로 처음 들어갈 때는 물 온도가 어떻게 됐든 들어가기 싫은 건 똑같아. 맞아.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맞아. 들어가고 나서 온도가 낮으면 오늘은 좀 미지근하네. 오늘은 좀 덜 차갑네 하고 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엄청 차가운 날은 막 살이 더 막 애고 막 좀 빨개지고 해서 오늘은 엄청 차갑네 하면서 그 느낌은 있지만 근데 또 웃긴 거는 들어가고 나면 이게 덜 차갑든 느낌이 또 비슷해. 근데 그 처음 들어갈 때가 진짜 그렇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찬물 탁 틀어놓고 그냥 뭐 무슨 따뜻한 물 들어가듯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 딱 들어갈 때 한번 딱 멈칫하게 되고 마음을 한번 강행을 시켜야 되잖아. 이거. 들어가 하면서 일단 어디라도 일단 맞아야 돼 물을. 그 물을 어. 맞지 않는 이상은 정말 너무 힘들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감각이 아니 나의 뇌가 나를 속이는 딱 그 순간이야. 나한테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 맞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물 절대 오늘은 나는 못 들어가.
날이 이렇게 추운데 음. 막 날이 이렇게 추운데 들어가면 안 돼. 막 절대 못 들어가는 물인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기분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진짜 몸의 그 컨디션이 더 좋아질 때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는 몸이 막 안 좋은 것 같아. 아픈 것 같고 이걸 들어가면 더 아파질 것 같고 그런 게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경계선이야. 뇌가 나를 딱 속이려는 그 딱 그 경계선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뭐 가는 길에도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추워. 오늘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어찌됐든 나는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니까 그거는 얘가 아무리 날 속이려고 해도 일단 그 앞에까진 간단 말이야. 가서도 막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지.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막 이렇게 하지만 계속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해야 돼. 막 어찌됐든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 이제 딱 그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딱 경계선인 것 같아. 막상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했던 것만큼 막 갑자기 막 고열이 나가지고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들어갈라 했는데 들어가고 나면 그게 없어. 애초에 징조 자체가 없어. 그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징조들이 다 없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게 뇌가 나를 속이려는. 그치. 여러 가지 시도인 거지. 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고열이 난다고 생각하게 하면은 안 하겠지. 이거 하면 안 하겠지. 막 이 예를 다 들어주는데 그거 이제 다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 순간 이제 무시했던 것들이 진짜로 무시해도 되는 걸로 되고 그게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감각도 속인다라는 거는 지금 오늘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의 그런 경로로 계속 우리를 안전하게 두는 것 같긴 해. 감각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경로로 우리를 딱 이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못 처하게끔 계속 두고 있는 거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의 뇌가 우리를 좀 과잉 보호하고 있다.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건데 확률상 뭐 한 1%의 확률이라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좀 못하게 막는다거나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 근데 좀 확실한 거는 내 생각엔 그 기준점이 엄청 옛날 사람이랑은 그 시대마다 기준점이 다 다를 것 같아. 그 엄청 옛날 원시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시대마다 비교를 하면은 그 사람들마다의 기준점이 너무 다를 것 같아. 어쩌면 진짜 원시인들은 이 정도 추위는 뭐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추위에서는 그냥 잘 수 있는 추위야. 뭐 이런. 근데 지금 우리 막 여기서는 못 자.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 기준점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 그래 어쩌면 그쪽에 비하면 우리의 기준점이 너무 약한 거지. 너무 내려와 있는 거지. 진짜. 그래서 저쪽에 비하면 우리가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어쩌면 사실이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런 기준점이 약해진 거는 맞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 약해진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엔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어쨌건 아까 지금 원시인이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원시인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더 길러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뇌의 힘을 더 부여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뇌가 그러니까 더 좀 교활하고
더 논리 정연하게 우리를 설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뇌의 파워가 강해졌기 때문에 점점 계속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옛날에 원시인 같은 경우는 뇌보다는 몸이 더 강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겠네. 그런 의미로 따져서도 내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원시인이 더 강한 느낌일 수도 있지. 뇌보다는. 그래서 뇌에 힘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거를 더 처리를 더 그치. 빨리 하게 되고 판단을 더 많이 빨리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막 이게 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저래서 하면 안 돼.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돼. 다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막 판단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그치.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연산이 빨라지니까. 아니면 애초에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환경이. 그것도 있지.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단 방어적으로 나와보는 거야. 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가 그냥 다 처리를 안 하고 다 받아들이기만 한다 했잖아. 일단 그냥 계속 너무 많은 걸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일단 다 안 돼. 일단 다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누가 계속 막 뭐 이거 해도 되냐고 막 몇만 명이 나한테 계속 물어본다고 하면은 다 된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안전하잖아. 일단 걔네들 다 안 된다고 해. 다 안 된다고 일단 다 안 된다고 하고 천천히 검토해 볼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랑 비교를 한다. 그치. 옛날에는 뭐 당장에 뭐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비바람 피하고 산 어느 길로 가고 이거만 그치. 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럴 것도 물론 생존에 직결돼 있으니까 더 치열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것보다는 지금은 막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정보의 홍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린 그 바닷속에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 건데. 그지. 그래서 어쩌면 더 강해져서 더 어려워진 거일 그치. 수도 있네. 그치.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네. 참 근데 이게 끝이 없어. 재밌기도 하고. 우리 그때도 왜 막 애플 TV 그 드라마 C 그거 볼 때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눈 감고 살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일주일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그냥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눈 감고 산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도 참. 그거 진짜 힘들어해. 하루 눈 감고 있는 거 그거 막 예를 들면 내가 왜 라섹한 사람들 한 3일 동안 막 눈부셔서 못 뜨고 하잖아. 근데 그 눈 아프고 하는 와중에 막 빛 다 막고 어떤 뭐 호텔방이나 뭐 이런 데서 잔대.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했대. 근데 빛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 없는 방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핸드폰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건 못 참는 거거든. 그리고 딱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한 사람의 보호자가 와서 수발을 들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감각이 완전 거의 기능을 상실한 거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던 기능을 상실한 거니까. 근데 진짜 일단 너무 좀 나약해져, 무기력해져. 그리고 일단 보던 사람이 갑자기 확 뭐 2, 3일간 보지 말라고 하면 엄청 심심해지긴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그 감각이라는 게 좀 거기서부터라도 또 감각에서부터라도 또 하나하나씩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내가 보기에는 또 감각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큰 고민이나 관찰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혹시 막 이런 그게 또 생길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앞으로 난
뭐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감각이라는 게 갑자기 딱 꽂혔거든 나는 사실. 원래 저번 주에 말을 하고 있던 어떤 주제에 연결해서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또 땡기는 걸 바로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뭐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 그래. 오케이. 뭔가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죠. 그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